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 딱 3가지만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3포인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뭐니뭐니 해도 주인공은 조선입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동안에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확실하게 좀 리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조선주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갈 수 있을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강했는데 오늘 유난히 더 강하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사실 좀 의외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차익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섹터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오르는 게 보통인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랐는데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 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를 말씀드릴 거지만 운수장비를 통틀어서 말씀드렸을 때 운수장비는 이제 완성차, 그다음에 조선, 방위산업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은 조선이랑 방사는 잘 가는데 자동차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아무래도 이 업황이 실적이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냐 되지 못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랑 현대차랑 기아 실적 발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오늘 뭐 현대 로템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어제 오늘 우리가 알만한 조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단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 딱 차트랑 실적이랑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10년 전에 흑자였는데 적자를 꽤나 오래 했었죠. 근데 10년 만에 적자를 탈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10년간 기록했던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자본 잠식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유상증자도 정말 진행을 하면서 거의 그때 제가 알기로 유상증자 비율이 거의 0.4, 0.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주분들 가슴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놨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답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랑 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저도 하나오션 실적은 이제 44분자를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워낙 다른 기업들이 전방을 끌어주다 보니까 이제 낙수 효과를 크게 얻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 기업들의 실적이 언제까지 개선이 될까 이 부분인데 정말 자동차랑 다르죠.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은 앞으로 될 것인데 이제 지정적 리스크나 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대선 후보 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조선 기업들에 대한 실적 향상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고성과나 신주성과가 나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고성과가 신주성과보다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사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중고차랑 신차 가격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중고차랑 중고성과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뭐 차량이라든가 조선 선박이라든가 이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수주 잔량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관련 기업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꾸준하게 선박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정통적인 선박이라든가 에너지 운반 선이라든가 LNG 선이라든가 암모니아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선박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도, 그다음에 최근에 암모니아선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대미포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좀 아쉬워요. 작년 이제 목표치의 절반을 이제 막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해양이랑 뭐 현대중공업이랑 이런 부분들을 이미 7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목표치를 거의 120%, 140% 달성을 했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따른 실적 훼손은 있을 거다라는 평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올 하반기까지도 실적 개선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후판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조선가 같은 경우 지금 해양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187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올라왔습니다. 근데 후판 가격은 90달러에서 95달러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 4%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마진 스프레드가 이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 철강,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철강 종목들을 사르라고 뭐 철강을 비싸게 사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철강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FTA를 진행했어도 관세를 매겼죠. 근데 아시다시피 철강 같은 경우는 쿼터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수출 국가를 찾을 텐데 그 대상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후판과 신조선가 간의 이 마진 스프레드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윗꼬리가 달려 있지만 아직 이 가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현재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언제 음봉이 나올지 언제 눌림목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중간 부분부터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뭐 일정 부분의 조정이 온다면 신규 접근도 그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조선 섹터나 이런 것들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진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이야기 혹은 이제 철강 가격 상승 압력을 우리가 못 이긴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선박 수주가 뭐 1개월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조선 수주량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뭐 3월, 4월 증가했다가 5월달 조금 주춤했다가 6월달 다시 늘어났다. 이런 팔로우를 하시면서 이런 게 확인됐을 때는 제가 좀 대응 전략을 바꿔드리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년짜리 밴드였잖아요. 그런데 그 밴드를 일단은 또 뚫었고, 그럼 다음번 고점을 보자니 너무 멀리 있고, 지금 이제 막 흑자로 슬슬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뭐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기준 라인을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확실하게 1년 전, 2년 전 밸류를 지금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PBR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 섹터들 바닥에 있을 때는 PBR 사실 0.7, 0.8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PBR이 2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자산 기준으로 저평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익 기준으로 저평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조선이 예전에 사실 흑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비교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퍼가 10이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퍼가 약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랑 2차 전지 물론 정확한 비교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 성장폭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12개월 선행퍼가 정말 흥행했을 때 80, 100이면 똑같이 80, 100은 못 줄 것 같아요. 실적 퍼포먼스가 다르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2개월 선행포를 약 50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절충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12개월 선행포가 50이 될 때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되 그렇다고 해서 이 12개월 선행포가 50을 기록할 때까지 무작정 들고 가는 건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리스크 요인을 체크하시면서 이 리스크 요인이 부각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위축돼서 빠져나가면 그땐 매도 타이밍이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드라이빙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신규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조선해양. 이미 목표치 대비해서 수주량도 많고 예. 뭐 강달러 수혜는 다 가져갈 거고 12개월 선대포 그 조선주주에서 가장 낮습니다. 10.7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고 근데 일봉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자재 쪽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HD현대 마린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개월 선행퍼는 약 25 정도 되고 있는데 HD현대 마린솔루션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전방에 이제 보통 우리가 중공업 이제 조선 관련 기업들이 HD현대 계열사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중고선 수요도 증가를 하고 신규 조선 수주도 꾸준하게 나왔을 때는 결국 정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HD현대 그룹에서 조선 선박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HD현대 마린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이고 이 돌파를 기관이 만들어줬고 오늘은 외국인마저도 순매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일봉상으로 부담됩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저는 HD현대 마린솔루션을 권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점 마진 스프레드 그리고 또 철강 가격 어떤지 조선 만들 때 배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원자재 가격 어떤지 봐야 되고 그리고 선박 수주 뭐 연일 최고치 경신 뭐 지금 몇 년째 이 물량을 이미 다 수주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조선이 약간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쪽이 건설이죠. 건설주 강세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을 때 1차 슈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준금리가 7월이나 9월에 인하가 될 것인가 이거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기간 조정이랑 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사실 개인의 매도였어요. 이제 개인의 매도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더욱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경제 지표 뭐 GDP나 PC가 발표가 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 한 가지 GDP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보다 약간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페드워치도 지금 94%, 96%까지도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 뉴욕 연은 총재를 역임하셨던 분이 7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페드워치에서 거의 90% 이상이면은 거의 된다라고 보는 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건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네. 단기 차익이 나오면 우리도 단기 차익을 하고 만약에 그때 기준금리 인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그렇게 좀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건설 업황이랑 PF를 봤는데 권해드리기가 제 투자 원칙에 의해서 네. 권해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건설사들도 PF 리스크 감소 가능성만 증가하고 있지 확실히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도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PF 우려 때문에 관련 인력을 부설 축소를 하고 있고 네. 이 건설사들은 이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재무 전문가를 CEO로 선임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가 9월 달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건설사들이나 뭐 은행, 증권사들의 PF 리스크는 좀 적을 것 같다. 네. 이런 뷰가 좀 나왔으면 제가 좀 안심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리스크가 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네.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접근은 안 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인가요? 저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신규 네. 접근도 가능한데 보유 기간을 일단은 2주나 한 달 정도로 잡고 한 달 뒤부터는 이 기준금리가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는지 혹은 실제로 되는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뭐 물론 비중이나 손실폭이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은 보유 기간이 사실 짧으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건설 관련 종목들은 네. 기본적으로 2년, 3년 이상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점진적으로 만약에 나는 대응이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 한 달 정도 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더라도 그 이전까지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면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는 거죠.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이제 뭐 8월 중순이라든가 이제 윤곽이 잡혔을 때 드랍인 걸지 아니면은 밀리면 그때 이제 약손실권에서 전량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제가 예전에 HD현대 산업개발이랑 DLENC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재무 관점으로. 근데 이제 DLENC를 저번에 소개해드렸으니까 뺐고 제가 HDC 현대산업개발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네. 대우건설이 이번에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제가 오늘 담진 않았지만 원전 관련 종목도 맞아요. 오늘 괜찮죠? 네. 그래서 원전 하면은 사실 현대건설이랑 삼성 E&A인데 대우건설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그렇죠. 얘기가 그 묶였죠? TF팀에 참여하게 예. 됐죠. 그래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우건설이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음봉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쪽 영향 받은 걸로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 섹터를 합해서 가장 강한 쪽이 건설입니다. 조선 포함하고 있는 운송 장비가 아니네요. 건설이고요. 두 번째로 강한 쪽이 금융 섹터입니다. 은행주 그리고 뭐 보험주들도 은행만큼은 아니지만은 꽤나 괜찮습니다. 오늘 은행주도 잘 가는데 같은 관점으로 보세요? 근데 우선 저PBR 모멘텀도 있지만 저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약간 자금 유동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쪽으로 보시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은행주 강세의 한 30%는 네. 요거라고 판단해요.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랑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서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불확실성이다라고 보고 있고 원래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 쪽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 쪽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금융주들의 소액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비트코인은 또 올라요. 왔다 갔다. 그렇죠. 정신이 이게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여당 야당 쪽에서도 여당 쪽에 우세했다가 갑자기 야당 쪽에서 맞습니다. 뭐 저출산 해결 이야기 나오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데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주말에 뭔가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하나투자증권을 갖고 온 이유가 이건 내부 정보니까 모르죠. 트럼프 대선 후보가 주말에 가만히 있을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성정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미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STO 관련 종목이랑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저가 매수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단기적인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은행이랑 금융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충분히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보시는 거세요? 이쪽 금융을? 둘 다 보는 겁니다. 일단은 세법이랑? 하나투자증권만 트럼프 대선 후보를 보는 거고 세법 개정안 관련했을 때는 이제 금융주를 보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세법 개정안이 됐는데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이 상법 개정이 나왔고 뭐 상속세 줄이고 뭐 증여세, 법인세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세제가 감면이 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간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투세도 당대표는 좀 미루자. 근데 이 당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 강행해야 된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네.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야당 측에서는 반발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 안 된다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소야대 입장에서는 잘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주를 볼 때 매매 관점을 보되 제가 매매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뭐 3일, 일주일이 아니고 좀 매매 못 하신 분들도 주 단위로 볼 수 있을 안전한 테마로 보인다 해가지고 저는 뭐 의리금융이랑 KB금융도 좋은데 저는 이 중에서 네. 변동성을 키우려면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을 보려고 합니다.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 계열사이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때는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되지만 아직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명확히 안 나왔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하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이제 모멘텀을 얻을 때는 삼성생명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봉 차트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만한 금융주들은 최고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이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삼성전자의 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주저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네.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거의 뭐 6월 말부터 3일 빼고 외국인 순매수가 다 들어왔고요.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혹시라도 좀 재미있는 모멘텀 나왔을 때 단기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금융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삼성생명 권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손여래 팀장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